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뜻깊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2주차 강의로서 우리 교재 2장 웹페이지 기본 구조와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앞서 한두 가지 전달 사항을 안내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할 내용은 항상 강의 전까지 우리 교재를 기반으로 예습 복습을 매 장마다 반드시 하시고 강의를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마다 강의 청취를 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강의 청취를 다 했노라고 회신 문자를 교수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청취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하시고 다른 볼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때 강의 청취를 안하고 회신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강의를 마칠 때쯤 말미에 가서 지난주 우리 제1장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그 연습 문제를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연습 문제는 우리 교재 페이지 46페이지 펼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또 첨삭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교재,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주 교재가 있죠. 물론 강의 계획서에서도 다 공지를 해 드렸는데 반드시 교재를 구입을 해서 매 강의 때마다 그 교재를 반드시 여러분 책상 앞에 두고, 물론 그 전에 각 장마다 제가 꼭 예습 복습하라 그랬죠. 각 장을 꼭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 특별히 또 생소한 기본 용어가 나오죠. 그죠? 그런 거는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안 그러면은 웹에서 검색을 해서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강의를 청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주 강의 올릴 때마다 제가 자료실에다가 우리 PPT 강의 요약 정리된 거 있죠. 그죠? 요걸 반드시 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다운을 받아가 프린트를 해서 요약된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각종 시험 평가가 있겠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강의를 청취한다 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간혹 또 뭐 일부 어떤 학생들은 보면 한 학기 동안 본 교재, 주 교재를 구입도 안 합니다. 부교재는 뭐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할 문제인데, 가능하면 부교재도 구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보면 더 알차겠죠. 근데 주교재도 구입 안 하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맨 아래쪽에 보면은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 있냐. 2장입니다.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 웹문서가 되겠죠. 그죠? 요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와, 구조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스트럭처라 그럽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본교재 몇 페이지? 페이지 48페이지 가게 되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8페이지 펼쳐 놓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컨텐츠 거래가 본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학습 목표를 정리해 놓고 두 번째는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번 시간에 뭐다? 첫 번째가 태그가 뭔지, 또 엘리먼트 요소가 뭔지, 또 어트리뷰트 속성이라 그럽니다. 이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다면, 두 번째는 HTML 태그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또 CSS가 무엇인지,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자, 요걸 활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뭐한다?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보겠다. 서로 문법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서치 있죠. 검사를 통해 가지고 디버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디버그를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버그가 생깁니다. 버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벌레라는 뜻이죠. 프로그램 상에서의 버그라는 것은 에러를 의미합니다. 특정 부분의 명령어를 제가 바로 올바르게 입력을 못했다면은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컴파일 번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에러가 났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럼 에러 났는 부분을 디버그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용은 HTML5 기본 용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두 번째는 HTML 페이지 구조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에러와 서치,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그림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웹페이지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주요 요소가 있는데, 요소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물론 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요 태그 명령이 하나 있는데, P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교재마다 약간 영문 표기가 다른데, 보편적으로 P는 파라미터, 다른 말로 파라그래프라 그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 명령을 중에 타이틀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요거는 제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태그라는 또 용어가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은 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트리뷰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H1 태그 명령이 있는데, 요 H는 뭔데? 예? H는 허라이젠탈 그래가지고 뭐 수평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H1의 태그 명령은 글자 크기를 우리가 속성을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작다라는 태그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H1부터 H7까지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맨 위쪽에 보게 되니까 HTML5 기본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등장하느냐, 우리 교재 페이지 51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니까 뭐가 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요 HTML5에 대해서 공부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다? 태그와 요소, 엘리먼트, 속성, 어트리뷰트 용어를 알아야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죠?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태그와 요소가 나옵니다. 태그와 요소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은 HTML 페이지를 구성하는 각 부품을 뭐라 그런다? 엘리먼트, 요소라고 한다. 그럼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 이 표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제목, 두 번째가 바디, 그래가 본문, 세 번째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는 그림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픽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요소라고 할 수 있고, 태그는 이러한 요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작성 방법이다. 태그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기를 요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작성 방법은 태그라 그러고, 요소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각 부품을 말하는데 그 부품은 대표적인 게 타이틀, 제목과 바디, 본문과 이미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여기에서는 우리가 엘리먼트라 그러지만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오브젝트 그래가 우리말로 객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W3 있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 그럽니다. 단체 명이라 그랬죠. 이 W3에서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저 뒤에 우리 교재 3장과 4장이 있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흔히 요소와 태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 따라서 요소를 생성하는 것과 태그를 생성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래서 책에서는 코드를 작성할 때 태그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우리 교재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했는 게 요 아래쪽에 보니까 표 2-1에 보니까 생성 방법에 따른 요소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 구분 쪽에 보니까 먼저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내용 컨텐츠를 가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요소는 형태가 보니까 타입이라 그러죠. 요소 이름이 먼저 나오고, 물론 중괄로 열고 닫고 합니다. 중간에 뭡니까? 컨텐츠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슬래시하고 요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example 예제에 보게 되니까 요소 이름 있죠? H1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hello HTML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소 이름이 들어갔죠. 물론 이제 뭐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요거는 태그의 시작이고 요거는 태그의 끝을 의미합니다. 종료. 그 다음 두 번째는 P 파란 그래프인데, 안에 내용으로는 즐거운 웹 프로그래밍 입문이 들어가고 종료는 슬래시 P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운드 있죠. 소리, 오디오라는 뭐다 요소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 중간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오디오하고 요소 이름을 줬다. 아래쪽에는 보니까 내용을 가질 수 없는 요소 그래가지고 이거는 형태가 요소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mg 이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이제 브레이크 있죠. 요게 뭔데? 줄바꿈 그 태그명입니다. 한 줄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hr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렇게도 사용을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BR은 정확한 표현은 브레이킹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태그와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52페이지 넘어가면 맨 위쪽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 보면 뭐라고?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생성할 때 앞에 붙이는 태그를 뭐라 그런다? 시작 태그라고 하고, 뒤에 붙이는 태그를 뭐다? 끝 태그라 그런다. 그래서 아래쪽에 표 2-에 보니까 예제에 보니까 앞에 갈로 열고 H1 갈로 닫고, 그죠? 요 부분이 뭐다? 시작 태그에 해당되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슬래시라고 주고 H1 줬죠. 그죠? 요걸 뭐다? 끝 태그라고 하더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메뉴에 보니까 갈로 열고 H1, 그 다음 hello HTML5, 그 다음에 슬래시 H1 대가 있습니다. 요게 방금 언급했듯이 시작 태그, 요게 끝 태그다. 물론 안에 있는 거는 뭐다? 컨텐츠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림 2-1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요소 생성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표 2-2에 내용 예제에 보게 되니까, 자, 내용이 이제 텍스트 문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오른쪽 예제처럼 중간에 hello HTML5, 아래쪽에는 즐거운 웹 프로그래밍 입문, 요렇게 텍스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다른 태그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div가 있고 슬래시 div가 있죠. 그죠? 요 div는 뭐다? 디비전의 약자입니다. 즉 영역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역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뭐다? 내용 표현을 했는 겁니다. 맨 아래쪽에는 뭔데?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예제가 있죠. 그죠?
디바이드 슬래시 디바이드, 그 다음 오디오 슬래시 오디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비디오하고 뭡니까 슬래시 비디오. 물론 여기에는 뭡니까 동영상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 이제 HTML 표기법과 요게 확장된 게 XHTML이 있다 그랬죠. 그 표기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건 우리 교재 5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뭐라고 내용을 가질 수 없는 요소는 HTML 표기법으로도 생성할 수 있고 XHTML 표기법으로도 생성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HTML 표기법은 요소 이름만으로 요소를 생성한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하면 뭐다? 이 태그가 내용을 가질 수 있는 태그의 시작 태그를 나타내는지 또는 내용을 가질 수 없는 태그 전체를 나타내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그 개발자가, 즉 디벨로먼터, 명확하게 내용을 가질 수 없는 태그라는 것을 표기하고자 XML 작성 방식을 적용을 해서 XHTML 표기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XML을 설명해야 할 이후 내용을 실행할 수 있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그래서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왼쪽 그 표에 보니까 HTML 표기법이 있죠. 거기 이제 내용 없는 거는 태그 명만 뭐 img, br, hr 이래 들어갔는데, 요걸 XHTML 표기법으로 보니까 갈로 열고 뭡니까 태그명 img가 들어가고 띄우고 슬래시 갈로 닫았습니다. br도 마찬가지 hr.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어떤 표기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 둘 다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책에서는 주로 뭐다 버전 HTML5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53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뭐다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그래서 교재 보니까 속성은 뭐다 태그에 추가 정보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형태는 요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 아래쪽에 요 그림 2-2 있죠. 요거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크게 A와 B 예제를 두 개 요래 드러났어요. 그죠? A는 여기 보니까 H1 태그에 타이틀 속성을 부여하는 예다임. 요걸 우리는 속성 이름, 다른 말로 줄여서 속성 또는 속성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B 있죠. 그죠? B는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내부 문자가 없는 img 태그 예다임. 그래서 여기 보니까 img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다 속성명이, 속성 이름이 src로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src 속성에 출력할 이미지 정보를 입력한다. 그래서 이 꼴 다음에 오른쪽이 뭡니까 더블 코테이션 마크에 image.png 파일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뭐다 attribute value라 그래요. 속성값. 그럼 이 전체를 우리는 뭔데 속성 블록이라 그런다. 그래서 요 속성도 뭔데 W3에서 정의한 표준에 맞추어 사용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태그 속성은 앞으로 나올 3장과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속성은 정리하자면은 태그에 뭐다 추가 정보를 부여할 때 뭐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속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예제는 요 아래쪽처럼 요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는 걸.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라는 속성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코테이션 마크에 속성 밸류를 줍니다. 헤드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뭡니까 내부 문자를 뭐다 hello html5라고 줬죠. 그죠? 자, 요런 형태로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주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문 표기는 코멘트라 그러죠. COMMENT라 그럽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3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니까 자 주석 뭐라고 되겠냐 프로그램이 커지면은 자기가 작성한 코드도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다임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인지 설명을 뭐다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설명용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우리는 주석이라고 하고 HTML은 뭐다? 그림 2-3 우리 강의자료 아래쪽에 보는 거 2-3 있죠. 그죠? 거기는 뭔데? 주석 형식과 사용예라고 되겠습니다. 요 2-3과 같은 방법으로 주석을 처리하더라.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간단한 예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보통은 뭐다? 주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로 프로그래밍 실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 그림 2-3에 보니까 주석을 표기하는 요의 박스 안에 있죠. 요걸 우리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 그래서 갈로 열고 느낌표 하이픈 그 다음 주석이 들어가고 하이픈 주고 그 다음에 우갈로 열에 닫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기를 맨 위쪽에 주석이란 뭐라고 되겠습니까? 코드 설명 기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갈로에 보니까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영향을 뭐다? 주지 않더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우리가 웹페이지 우리 태그 요 소스 코드를 보게 되니까 중간에 주석문이 2개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뭔데? 타이틀 태그에다가 주석문을 주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글자 크기 있죠. 표기하는 태그명 위에다가 뭐다? 주석문을 이렇게 아래쪽은 뭐다? H1 태그라고 이렇게 주석문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 두 개의 행은 뭐다? 프로그램 실행에는 무관하다라는 거. 그래서 화면에는 안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해되겠습니까? 소스 코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자 타이틀이 뭔데? HTML5 페이지의 뭡니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 전체 구조의 예가 뭡니까? 아래쪽에 그림 2-4에 보니까 HTML5의 구조의 예라고 하나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는데 5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4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자 본문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은 그림 2-4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번에는 HTML 페이지 기본 구조를 살펴본다. 아직 코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직접 실습을 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으므로 미리 겁먹지 말고 모든 HTML 페이지는 뭐다? 크게 다음 구조로 작성한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위쪽에 보니까 갈로 열고 요 느낌표 기호 있죠. 또 DOC 타입 HTML 닫았습니다. 요거는 뭔데? 웹 브라우저에 HTML 문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반드시 요런 말이 중요하죠.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행에 나와야 된다. 요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줄에 보니까 HTML 있고 맨 아래쪽에 보니까 슬래시 HTML 태그의 끝을 알려주고 있죠. 요 부분은 뭔데요? 이래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5번에 이 태그명은 모든 HTML 페이지의 기본 요소로서 모든 태그는 이 HTML 태그 내부에 작성을 하더라. 꼭 기억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요 DOC 타입이라는 게 되어 있죠. 요 DOC는 다큐먼트 문서라는 뜻이고 타입은 종류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아래쪽에 모든 태그명은 뭐다? HTML 뭐다?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저 위에 구조라는 의미는 뭔데요? 영문으로 STRUCTUR이라고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럼 구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각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가지고 어떤 전체를 만들어 놓은 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의 특징은 결합된 현상의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 요게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 슬라이드 본문을 보면은 헤드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뭐다? 요 아래쪽에 슬래시 헤드로 끝나버리죠. 요 두 부분. 요 부분은 뭔데? 바디 태그에 필요한 스타일 시트와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곳이다. 알겠습니까? 바디 요 본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헤드 바로 밑에는 뭔데, 타이틀하고 헬로 HTML5라고 제목을 요래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주게 되면 웹 브라우저 상에 표시하는 뭡니까? 맨 위쪽에 표시되겠죠. 타이틀 제목을 지정하는 장소다. 그 다음에 안쪽에 가니까 바디하고 그 다음 슬래시 바디가 나옵니다. 요 부분은 뭔데? 사용자에게 실제로 보이는 부분을 뭐다? 작성하는 장소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요 부분 내용이 화면상에 펼쳐지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앞에 HTML5 페이지 구조가 이어집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4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HTML 태그에는 표 2-3과 같은 요 아래쪽에 보니까 요 2-3 있죠? 자, 요 3과 같은 랭 속성을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은 HTML 태그의 랭 속성을 의미하고 2-4는 뭐다? 헤드 태그 내부에 넣을 수 있는 태그를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랭 속성은 웹 브라우저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뭐다? 웹페이지를 탐색을 할 때 해당 웹페이지를 어떤 언어로 작성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세계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은 뭐다? 랭 속성을 입력하는 것이 좋지만은 최근 예제는 간단함으로 랭 속성을 뭐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랭귀지, 언어의 줄임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랭 속성 값 있죠. 밸류는 자, 전부 약으로 씁니다. 코리아의 줄임말 KO는 뭡니까? 한국어, EN은 잉글리시 영어, J는 저펜 일본어죠. 그 다음 RU는 러시아, 그 다음 JH는 중국어, D는 독일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표 2-4가 나오는데 여기는 표가 태그 명령과 설명을 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 2-4는 헤드 태그에 사용하는 태그명을 요래 정리가 해놨는데 요거는 태그만 입력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태그를 넣으면 웹 브라우저가 바디 태그로 자동으로 옮긴다. 헤드 태그 내부에 사용하는 태그는 뭐다? 조금 어려움으로 책 전체에서 다루겠다. 바디 태그에 삽입하는 태그는 3장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헤드 태그에는 요 2-4와 같은 태그만 입력할 수 있다 그랬는데, 헤드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넣게 되는데, 메타는 뭔데? 웹페이지 추가 정보 전달할 때 사용하는 태그명. 타이틀은 뭡니까? 페이지 제목 지정할 때. 스크립트는 뭡니까? 웹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추가할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링크는 뭔데? 웹페이지에 다른 파일을 추가할 때. 스타일은 뭐다? 스타일 시트를 추가할 때. 그 다음 베이스는 뭐다? 웹페이지 기본 경로를 지정할 때 요 태그명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맨 위쪽에 가니까 HTML 태그는 뭐다? 웹페이지의 사용 언어를 구글 검색 엔진에 제공을 하더라. 뭐다? 랭 속성. 여기 보니까 HTML하고 랭 이꼴 뭡니까? 밸류 값을 KO 줬죠. 그죠? 그래서 요 웹페이지 HTML 문서는 뭡니까? 언어는 뭐다? 한국어를 쓰겠다. 이 말.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랭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56페이지 맨 위쪽에 한번 가 보시기 바라고, 56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5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노트에 보면은 HTML5 이하에서 사용한 문서 형식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HTML4에서는 뭔데? 닥 타입을 사용했다. 이 닥 DOC 타입 부분이 많이 간단해졌음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는 그 주성문은 뭐다? 프레임셋을 썼죠. 프레임셋 요 놈은 웹페이지와 미디어가 지시될 수 있는 명명된 프레임들이 그룹 프레임셋을 의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뭡니까? 스트릭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스트릭트 모드인데, 요거는 잠재적인 에러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ES5부터 스트릭트 모드가 추가되었다.
그럼 이 strict는 우리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명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뭐 엄격한, 강력한, 철저한, 엄중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가 뭐 엄한 선생님 뭐 이렇게 표현을 영어로 하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거기 나오는 용어 있죠. 스트릭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에 규정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교재 세 번째 보니까 그 주석문에 보니까 HTML4하고 트레디셔널 되어 있죠. 이 트레디셔널은 전통적인 구식의 또 고풍의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쓰는 형식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 교재 5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HTML 페이지에 뭐다? 작성과 실행 부분이 나오는데 이해하기 좋게끔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가 요 강의 자료 슬라이드 보니까 첫 번째 HTML5 페이지 작성과 실행 1 그래가지고 새 파일을 만들기는 어떻게 하노? 그래서 현재 요 나와 있는 요 뭡니까? 화면 캡처 뜯는 요 부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다. 이걸 이제 실행해가지고 여우 메뉴가 파일 메뉴부터 마지막 뭡니까? 헬프 도움말 메뉴가 나와 있죠. 그죠? 편집 에디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일 메뉴 있죠.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풀다운으로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 바로 밑에 보니까 새 파일 거래가 단축키는 뭡니까? 요걸 이제 쇼카키라 그러는데 컨트롤 N 되가 있죠. N은 뭡니까? New의 줄임말입니다. NEW.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N을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2-6은 뭡니까? 새 파일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게 되면 뭡니까? 편집창이 뜨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코드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돌아와서 보니까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HTML 페이지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간단하지만 뭡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이후 실습을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숙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파일 메뉴에 가서 새 파일 부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또 단축키는 컨트롤 L을 사용해도 된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드 2-1과 같이 작성하고 코드 2-1은 어디 있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 아래쪽 중간에 보면 코드 2-1 그래가지고 파일명이 뭡니까? HTML 페이지 점 확장자는 HTML로 되어 있죠. 요거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줄임말이 되겠죠. 그죠? 물론 요걸 줄여서 .htm 요렇게 확장자를 세자로 써도 됩니다. 그걸 요 위에 요 적어 놨죠. 앞에 요 보면 파일명 부분은 뭐다? 전부로 이렇게 공백을 줬습니다. .html 요래 표기해도 되고 또는 .htm 자 요런 형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설명을 코드 2-1과 같이 작성하고 작성을 다 했으면 자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해야 된다. 보조 기억장치는 우리가 흔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보조 기억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파일 메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선택을 해서 우리 교재로 따지면은 폴더명이 뭡니까? C드라이브 루트 아래 수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네요. 이 폴더에 파일명을 HTML 페이지.html로 저장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형식은 방금도 언급했듯이 확장자를 HTML 4자로 줘도 되고 줄여서 HTML 이렇게 3자를 줘서 저장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웹 브라우저가 뭐다? HTML 파일로 인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C 드라이브 루트 수업 폴더에서 저장한 뭐다? HTML 페이지 HTML을 크롬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가지고 그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 해 가지고 드래그는 우리말로 drag 자 영문 drag 우리말로 끌기란 뜻이죠. 끌어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상에
이메일 뭐 빈 공간에 아무데나 끌어다 놓으면은 이 웹페이지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헬로 월드 느낌표가 출력이 되고 이후 모든 예제도 이러한 방법으로 HTML 파일을 만들고 실행하면 된다. 그래서 기본 웹브라우저가 크롬이라면은 HTML 페이지.html을 더블 클릭만 해도 실행이 되더라. 자, 화면 캡처해 놓은 게 우리 교재 57페이지 메뉴에 가면 그림 2-7에 실행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기 전에 맨 위쪽에 보니까 HTML5 페이지 작성과 실행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코드 작성 후에 파일로 저장하는데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준다. 그래서 메뉴는 파일 메뉴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 다른 이름으로의 저장은 보면은 단축키가 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방금 언급한 대로 메뉴의 타이틀이 HTML5 페이지의 작성과 실행 세 번째 부분으로서 실행 화면을 요게 뭡니까? 캡처 떠가지고 넣어놨다. 요게 우리 교재 그림 2-7 실행한 화면이더라. 자, 이걸 이제 파일을 만들어 놨죠. 그죠? 그걸 이래 클릭해가 드래그 해가지고 크롬의 브라우저 상에 떡 갖다 놓으면 오른쪽처럼 뭐다 실행되어가 화면에 뭐가 출력된다.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재 57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뭔데 스타일 시트 작성과 실행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교재 58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니까 웹페이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 스타일을 적용한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강의 슬라이드 맨 위쪽에 보게 되니까 인터널 스타일 그래가지고 HTML 페이지 내부에서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 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직접 입력하는 뭐다 내부 스타일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스타일 시트를 별도로 파일로 만든 후라는 것은 파일명을 줘가지고 작성해가 특정 폴더에 어딘가에 저장해놨다면 그 파일을 그래서 이렇게 만든 후에 HTML 페이지 내부에서 링크 태그의 href 있죠. 요 href는 여기 나와 있는데 하이퍼 레퍼런스. 자, 하이퍼 문서를 우리가 이제 뭡니까? 참고하겠단 말이죠. 요 링크 태그의 href 속성을 사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는 외부 스타일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내부 스타일 방법, 두 번째는 외부 스타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가 짧으면은 가능하면 이 내부 스타일 도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하고 프로젝트 규모가 클 때는 뭔데 아래쪽처럼 외부 스타일이 더 좋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부 스타일 방법은 HTML 페이지 내부에서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가 스타일 시트를 직접 입력을 하고 요거는 주로 이제 스타일 시트가 짧을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외부 스타일 방법은 뭐다? 스타일 시트를 별도로 생성하고 크리에이터 링크 태그의 href 속성을 활용해서 불러와서 쓴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협업하는 업무라든지 프로젝트 규모가 뭐다? 클 경우에 주로 채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기본 예제 2-1 거래가 내부 스타일 시트 작성과 실행하는 방법. 그래서 아래쪽에 뭡니까? 실행된 결과 화면을 이렇게 캡처가 넣어 놓고 요거 중간에 나오는 요 내용은 뭡니까? 코드 2-2 거래가 HTML 페이지 화이트 스타일.html 이렇게 확장열을 줬죠. 그러면 파일명에서도 화이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이 안에 뭡니까? 소스 코드에 어딘가에 뭡니까? 스타일 뭡니까? 태그를 쓰고 자, 스타일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에다가 뭡니까? 예? 스타일 시트 태그명을 줘가지고 요렇게 지정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교재 한번 가보세요. 가니까 우리 교재 5페이지 페이지 58페이지 맨
위쪽 바로 부분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앞서 작성한 html 페이지.html의 헤드나 바디 태그의 다음과 같이 스타일 태그를 생성한 후에 html 페이지 화이트 스타일.html로 저장하고 실행한다 이래. 그래서 코드 2-2에 보면 그 소스 코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제 스타일 시트에 이제 태그 명령 칼라 콜론하고 화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뭔데? 현재 출력하면 요게 글자 색 있죠? 헬로 월드. 요거는 흰색으로 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백그라운드 태그 명이 있죠. 배경 색상은 뭔데? 블랙으로 하라. 요 일종의 반전시키는 겁니다. 요 배경은 요렇게 까맣게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기본에 이제 2-2 거리가 외부 스타일 시트 작성과 실행하는 방법을 코드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보세요. 잠시. 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61페이지 가보세요. 61페이지 그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 아래쪽이 아니죠. 뭐 61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와 있네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도 61페이지가 맞습니까? 59페이지 메뉴에네요. 5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 보니 기본 예제 2-2 그래가지고 외부 스타일 시트 작성과 실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파일 메뉴에 가서 뭐 한다? 새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서 새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 확장자를 이번에는 뭐다? CSS로 변경한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 다음 같은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할 때는 뭐돼? 스타일.css로 저장하라. 그래서 우리가 강의 슬라이드 돌아오니까 맨 위쪽에 코드 2-3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yle.css 파일명을 줬죠. 그럼 그 안에 소스 코드를 이렇게 줬다. 자, 이렇게 작성해가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앞서 작성한 html 페이지.html 웹 파일이죠. 요걸 뭐다?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외부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도록 수정한다. 그래서 변경 내용을 뭐다? html 페이지 화이트 링크.html로 저장하고 실행해봐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자료의 본문 슬라이드 상에 보니까 위쪽에 style.css 파일은 뭡니까? 예? 태그명을 컬러하고 화이트라고 줬어요. 요 글자 색이라 그랬죠. 백그라운드는 뭔데? 블랙을 줬습니다. 까맣게로 반전시켰죠. 그래서 요걸 뭡니까? 작성해 가지고 파일명은 요렇게 style.css라고 별도로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아까 우리 잡에서 만든 html 페이지 화이트 .html 요걸 뭡니까? 수정해 가지고 파일명을 html 페이지 with link.html 요렇게 저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헤드 부분에 보니까 중간에 여기 보면 링크하고 real equal style sheet, 그죠? 그 다음 href하고 style.css style sheet 파일명이 여기에 링크 시켜놨죠. 그럼 요거는 이제 외부에 별도로 작성된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뭡니까? 적용을 한다. 적용하면 실행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요 타이틀은 HTML5 베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 타이틀은 항상 웹 브라우저 맨 위쪽에 이렇게 표현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6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1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보게 되니까 자바스크립트도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스타일 시트처럼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가 내부에서 작성하거나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을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불러오도록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입력하다 보면은 1000행이 넘을 때가 많아. 주로 외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다. 이 외에도 뭐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지만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두 방법을 기본 예제 2-3과 2-4에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는 내부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스크립트 태그 명령을 사용해가 HTML 페이지 내부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두 번째는 외부 자바스크립트, 그래가 요거는 srpt 태그,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에 파일 경로를 입력해가 HTML 페이지로 불러와서 활용을 한다. 요렇게 요 자바스크립트 작성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기본 예제 2-3 거래가 내부 자바스크립트 작성과 뭐다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요? 60페이지 가보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 거기 가게 되니까 그 중간 좀에 보여 그거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니까 앞서 작성한 HTML 페이지.html의 헤드 태그나 바디 태그 내부에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태그를 생성한 후에, 자 여기 보니까 코드 2-5 HTML 페이지 화이트 스크립트.html 파일이 있는데 안에 소스 코드 이렇게 라인별로 있는데 중간에 헤드가 있죠. 슬래시 헤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래쪽에 바디가 있는데 헤드에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뭡니까? 여기 더블 슬래시에 경고창을 출력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주성문 표기입니다. 그거 보니까 alert, 그 다음에 hello 자바스크립트 점점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 요것도 태그명이 갈로 열고 스크립트하고 맨 끝에는 뭡니까? 슬래시 스크립트로 이렇게 닫아줬습니다. 그 안에 요렇게 뭡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처럼 뭡니까? 이 페이지 내용 콜론하고 뭡니까? 헬로 자바스크립트 느낌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2-4 중에 외부 자바스크립트 작성과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냐 이 말. 이것도 앞에 우리가 CSS 우리가 스타일 시트 작성한 것과 같이 파일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죠. 아래쪽에 보면 코드 2-6에 보니까 파일명이 out javascript.js 확장자를 줘가지고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자 코드 2-7은 보니까 html 페이지 without script.html이라는 파일명을 줘가지고 요 부분을 헤드 요 중간 부분 요 부분을 수정했죠. 스크립트하고 속성명을 뭐다? src라고 줬죠. 그 다음에 out javascript.js 파일, 그 다음 슬래시 스크립트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HTML5 이전에는 타입 속성을 사용을 했으나 이제는 타입 속성 없이도 기본으로 인식을 해준다. HTML5는. 그래서 스크립트 옛날에는 타입하고 뭡니까? 여기에 각종 뭐다? 밸류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링크 시켜놨다. 외부 파일 호출하는 걸.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타입 명령을 안 쓰고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게 되면 우측 하단처럼 뭡니까? 아래쪽에 out javascript라고 요렇게 뭡니까? 내용이 찍혀져 나오더라. 그래서 요게 뭔데? 외부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뭔데? 별도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기존 본문 여기에다가 뭡니까? 스크립트라는 태그명을 줘가 호출해가 쓴다. 알겠습니까? 자, 요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오류와 검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오류라는 용어와 검증이라는 오류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류는 우리가 공학 용어로 보통 보면 ERR, OR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에러는 뭐 쉽게 표현하면은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난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에러를 다른 말로 뭐 미스테이크 또는 베리 이제
mistake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mistake라고 쓰죠. 그래서 mistake라고 표현할 때는 자, 에러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상태로부터 이탈했는 걸 mistake, 에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증이라는 용어는 영문으로는 verification이라 그래요. verification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뭔데? 테스트라고도 얘기합니다. test.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examination. 또 그 다음 마지막은 inspection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검증이라는 것은 가설이나 사실, 이론 등을 검사를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걸 우리는 검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62페이지 맨 위에 잠시 가보세요. 62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오류와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뭐라고 해놨느냐. 물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강의자료 슬라이드 여기 요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니까 프로그램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것을 버그라고 하고, 버그를 잡는, 다른 말로 수정한다 이 말이죠. 이런 behavior, 행위라 그럽니다. 행위를 디버그라고 한다. 그래서 디버그는 웹브라우저의 검사 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고, 크롬을 실행한 후에 또는 뭡니까? 단축키는 펑션키 F12나 또는 컨트롤 Shift I를 눌러도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 교재국 그림처럼 팝업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맨 아래쪽에 검사라는 부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선택하면 검사가 실행되더라 이 말. 그래서 검사 기능은 다양하지만 책에서는 뭐다? 엘리먼트 탭과 콘솔 탭만 사용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점점 빠른 속도로 오류 없는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다. 즉 몸에 자꾸 이제 적응이 돼가 습관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웹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뭐다 분석해 보세요. 어널리티컬. 그러면은 검색 개발 실력이 부쩍 늘어난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의 자료를 돌아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검사를 이용한 오류 확인 그래가지고, 버그는 프로그램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작하는 것을 버그라 그러고, 디버그라는 용어는 뭡니까? 그 버그를 잡는, 즉 수정하는, 갱신하는 행위를 디버그라 그런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검사 기능으로 디버그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럼 웹브라우저를 열고 단축키는 F12를 눌러든지 컨트롤 Shift I를 눌러도 된다. 그 다음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처럼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아래쪽에 검사 메뉴가 있죠. 이걸 눌러가 검사를 실행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이 2-8에 보니까 검사 실행 화면을 캡처 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검사를 이용한 오류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앞 슬라이드에서 검사창에는 크게 탭이 엘리먼트 탭과 요소 탭, 콘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엘리먼트, 그 다음에 콘솔 요 메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엘리먼트 탭은 뭔데? 현재 HTML 페이지의 계층 구조를 보여준더라. 야를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에 태그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콘솔 탭을 누르면은, 콘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에러를 확인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추가 입력도 가능하더라. 요렇게 이제 에러를 확인한다. 그 이제 확인하는 게 요 아래쪽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죠. 자, 요걸 보고도 우리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맨 아래쪽에는 타이틀이 그림 2-10 검사를 사용한 오류 확인 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쪽에 2-9는 뭐다? 검사를 사용한 계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63페이지 맨 위쪽에 아래에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 엘리먼트 탭에서는 현재 HTML 페이지의 계층 구조와 각 태그에 적용된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고, 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사용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콘솔 탭은 뭔데? 오류를 확인하거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추가로 입력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 이전 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면 뭔데? 무엇이 문제인지 검사로 직접 확인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 보니까 그림 2-10, 2-10 요 아래쪽에 보니까 검사를 사용한 오류 확인이 있죠. 이 부분 그림을 말합니다. 자, 요거와 같이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이치를 알려주므로 쉽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즉 수정할 수가 있다. 이 말.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오류와 검증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63페이지 내용이고, 또 교재로 돌아가지고 한 장 넘기면 6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타이틀이 뭐다? 연습 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의 연습 문제는 1번부터 오른쪽 65페이지 맨 아래쪽에 6번까지 있습니다. 그 코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있고, 그 다음 또 한 페이지 넘기니까 6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7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 2장의 연습 문제는 다음 3장 강의가 끝나는 파트에 여러분들한테 풀이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주차 강의 배운 1장이 있죠. 마지막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온다? 4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잠시 앞으로 가보세요. 페이지 46페이지. 그거 가면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교재를 보면서 교수님이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갈로 안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풀 수 있겠습니까? 앞에 1장을 뭐 강의 청취 다 했고 예습 복습했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공부를 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죠? 자, 1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정보통신망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로 연결되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갈로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전 세계를 연결한다. 이랬으니까 이게 바로 인터넷이 되겠죠. 그죠? 2번은 보니까 갈로는 인터넷에서 문서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뭡니까? 연결해 놨습니다. 그걸 하이퍼링크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 3번은 보니까 HTML 표준을 비롯한 웹 표준화를 제작하거나 제한하는 일을 하는 국제적인 웹 표준화 단체를 뭐라 그러느냐? 이게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 그랬죠. 우리 교재 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W3C로 표기합니다. 기억하세요. 4번은 보니까 갈로는 웹에 공개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탐색한다, 검색한다, 그때 쓰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웹 브라우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 이런 게 되겠습니다. 5번은 갈로는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서 웹 브라우저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플러그인이라 그럽니다. 플러그인, PLUGIN이라 그러죠. 6번은 보니까 갈로는 서로 다른 사용자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하더라. 이 갈로의 뭐냐? 이게 뭔데? 웹 2.0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웹 2.0 시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7번은 보니까 갈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1.0 표준을 작성한 단체이다. 현재는 HTML/G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나와 있는데, 용어를 자 약으로 어떻게 WHATWG를 쓰죠. 이거는 교재 보면은 W는 웹입니다. H는 하이퍼텍스트고 A는 뭐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이런 뜻이죠. T는 뭡니까?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 W는 워킹이라고 되어 있고 G는 그룹이다. 그래서 줄여서 WHATWG로 표기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은 보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1.0 표준은 새로운 웹 표준으로 채택된 후에 갈로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명이 뭐냐? 그게 뭐다? HTML5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9번에 웹은 갈로와 갈로라는 간단한 형태로 동작한다. 그럼 갈로 두 군데 들어갈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갈로는 요청입니다. 요청은 영문으로 request 또는 ask라 그러죠. ASK. 그 다음에 call demand 이렇게 표기하는데 여기서 요청은 request를 의미합니다. REGUEST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로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응답은 response라 그러죠. RESPONSE라 그럽니다. 또 이제 응답을 또 영문 사전에 보면 다른 말로 answer, 그 다음에 뭐다? respond, 그 다음 reply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response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10번에 보게 되니까 갈로는 웹에서 어떤 대상을 구분하는 주소를 의미한다. 구분하는 주소를 우리는 뭐다? URI라 그럽니다. 그 U는 유니폼이란 뜻이고 R은 리소스, 자원이란 뜻이에요. I는 뭐다? 예? I는 뭐다? 원래 I라는 용어도 있지만은 또 좀 이따가 설명하지만 L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I는 유니폼 리소스 뭐다? 아이덴티파이의 줄임말이에요. 아이덴티파이는 인터넷 식별자라는 뜻입니다. IDENTIFIER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자, 슬라이드 잠시 돌아오세요. 자,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은, 넓게 보면은, 자, 둥근 타원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타원 이 부분이 뭐다? UR 뭐다? I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URI 안에 요 I는 아이덴티파이어, 방금 내가 식별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유니폼 뭐다? 응? 뭐라 그랬어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안에다가 포함되는 게, 자, 타원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은 URN에 해당됩니다. URN N 요거 N은 자, 유니폼 리소스 네임의 줄임말입니다. 네임, 이름. 그 다음 두 번째는 UR 뭐다? 예? L로 표기합니다. L 요 놈은 뭔데요? 원래 교수님 글자 잘 쓰는데 컴퓨터에 이게 뭔가 보드판에서 요 펜으로 쓰니까 이게 교수님 마음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엉망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청취하면서 교수님 글자 와 이래 못 써노 이렇게 여러분들이 욕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도 사실 실행해 보면은 쉽게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은 뭐다? locate의 줄임말이에요. LOCATOR,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방금 저 위에서, 자, URI라 그랬는데, 요거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라 그랬는데, 맨 앞에 이 유니폼은 뭐냐?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리소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료, 자원 이런 뜻이고 아이덴티파이어는 뭐다? 식별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URI 요거는 뭔데? 그 영어 단어 뜻으로 보자면은 뭔데?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자료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덴티파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다? 아이디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즉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일하다는 속성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URI는 특정한 자료에 대한 뭐다? 유일한 식별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URI를 입력하게 되면은 동시에 두 개의 페이지가 뜨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URI도 우리를 표기가 할 때 우리 이 웹 상에 보게 되면은 맨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http://가 나와요. 그걸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규약이라 그래요. 통신 규약. 규약은 규칙과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tutorize.org라는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면 그거는 호스트를 의미합니다. 도메인 명이 돼요.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3000 이렇게 숫자를 표기하고, 이거는 포트 번호를 의미하고, 슬래시 다음에 예를 들어 메인이라는 물음표가 들어갔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패스 경로를 의미하고, 마지막에 id 이꼴 html 앰퍼사드 페이지 이꼴 12 이래 줬다면은 그거는 이제 쿼리 스트링 그래가지고 지리어가 있습니다. 우리 DB에 보면 그 지리어 문자열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RL이 있다 그랬죠. URL. 요거는 locate라 그랬습니다. locate. URL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상에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주기 위한 규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자원을 모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프로토콜도 포함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RN이 있습니다. URN은 뭔데? 유니폼 리소스 네임의 줄임말로서 요거는 방금 위에서 설명한 URL의 한계로 인해 만들어졌고, URL은 네트워크 자료에 특정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URL과 다르게 이치를 변경하더라도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URL과 URI의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URI는 규약이고 URL은 뭔데, URI의 일부로 URI 규약을 따르는 자원의 이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RL은 자료의 이치를 의미하고 URI는 뭐다? 자료의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뭡니까? 땡큐라는 용어가 하나 딱 들어앉아 있네요. 그죠? 자, 이번 2장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요. 우리 교재 페이지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나오는 2장 연습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다음 3장 강의 끝나는 말미에 교수님이 따로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또 페이지 잠시 넘어옵니다. 어디로 넘어오느냐. 46페이지 아까 연습 문제 풀다가 요 URL과 I 요거 설명한다고 잠시 또 부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12번 한번 잠시 보세요. 자, 12번은 요청하는 쪽을 갈로라고 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이 요청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정보 의뢰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하는 쪽을 갈로라 한다. 제공자라고 되어 있죠. 제공하는 컴퓨터를 서버라 그래요. 그래서 서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13번 서버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갈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이 갈로 프로그램을 우리 교재 저 앞에 가면 나오죠. 백엔드 프로그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4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갈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가깝게 있다. 이걸 프론트 엔드라고 한다. FRONTEND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 15번 갈로는 웹페이지의 서식이나 구조를 표현하는 정보다. 이렇게 구조를 표현하는 정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마크업이라 그래요. MARKUP
RKUP라 그러죠. 그 다음 16번 갈로는 HTML 페이지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스타일 시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다. 스타일 시트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뭐다? CSS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17번 보게 되니까 갈로는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명칭이다. 표준 명칭을 뭐다? 우리 교재 중간쯤 찾아보세요. 1장 ECMA 스크립트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꼭 기억하세요. 18번은 보게 되니까 갈로는 HTML 페이지에서 사용자 반응 등을 처리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언어이다. 자, 이런 언어를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 그럽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우리 교재 47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메뉴에 가니까 19번 문제가 나오는데 19번 문제 보니까 갈로는 HTML5 기반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개발 엔진으로 쓴다. 엔진. ENGIN이라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러노? 이걸 일렉트론이라 그럽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렉트론. 20번은 갈로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엔진이다. 이런 엔진을 뭐라 그러나? 이런 걸 리액트 네이티브라 그랬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21번은 보니까 갈로는 한번 개발해서 여러 장치에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더라. 이걸 뭐라 그러노? 이런 걸 크로스라 그래요. CROSS라 그러죠.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라 그럽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2번 다음 질문에 OX를 표시하시오. 1번 웹은 1990년대 중반부터 모든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O가 되겠죠. 2번 모든 URI는 URL입니다. 아닙니다. URI에 URL과 URN이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3번 2000년대 초에는 액티브X와 플래시 덕분에 웹 브라우저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O가 됩니다. 4번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웹페이지에 프로그래밍 요소를 부여해서 사용자와 반응을 할 수 있다. 있죠. O가 되겠습니다. 5번 통신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순 거짓말이죠. X입니다. 6번에 그레이디언트, 애니메이션 등 화려한 스타일을 CSS3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O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7번 문제 보세요. 2번에 7번 문제. 단방향 통신뿐만 아니라 단방향을 우리는 심플렉스라 그래요. 양방향 통신도 가능해졌다. 양방향 통신을 풀더플렉스라 그럽니다. O입니다. O. 단방향 통신의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우리 그 라디오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방송국에서 그거 청취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소리 정보를 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냥 귀로만 듣죠. 한쪽 방향으로 오면은 정보가 전달된다. 양방향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전화기 있죠. 텔레폰. 또 여러분 실제 들고 다니는 거 똑똑한 그 기기가 하나 있죠. 그걸 우리는 스마트폰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8번에 보게 되니까 배터리 잔량 같은 장치 정보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있습니다. O입니다. 9번에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클라이언트 인터네디언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C++과 자바, C#, 파이썬 등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거짓말입니다. X입니다. 10번에 인터넷의 모태는 알파넷이다. O죠. 그죠? 미국 방송. O. 그 다음에 교재, 자, 페이지 4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3번에 나오는데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이 1번과 2번은 우리 교재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략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니까 4번 문제가 등장하는데 4번 문제도 보니까 웹 2.0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세요. 웹 2.0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가치가 창출되었다면 모두 웹 2.0의 예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인도 대표적인 웹 2.0의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DC 인사이드 지진이 갤러리에 글이 가장 먼저 올라온다라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상황도 웹 2.0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자, 인터넷에서 뭐 검색을 하든지, 우리 부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든지,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가지고 내용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학교에서 우리가 대면 강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각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팀별로 대표자 앞에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라고 교수님이 시키겠는데, 지금은 뭐 팬데믹 상황이니까 어차피 뭡니까? 비대면 강의 중이니까 뭐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가 다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미담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끝나면은, 자, 사실상 뭐 내일 금요일이고 여러분들 강의가 뭐 거진 없겠죠. 그죠? 그러면 내일부터 뭐다? 며칠까지입니까? 9월 22일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 양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추석, 오화, 한가위, 그 다음 구정, 설날이 있죠. 그 중에, 자, 1년 내내 농부가 씨를 뿌려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마지막 결실을 보는 게 지금 10월, 9, 10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자,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 윗조상님들께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죠. 말 그대로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기간. 그동안 헤어졌던 온 가족, 패밀리죠. 가장 소규모의 집단이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각자 고향으로 다 떠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쪼록 뭐 고향집이 우리 학교 근처 대구에 있는 친구도 있고 대다수는 뭐다? 타 지역에서 아마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해가 왔을 줄로 믿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든 뭐 원룸에 자취를 하든 학교 근교에 전부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거리 고향에 부모님 찾아뵈러 또 조상님 또 산소에 성묘하러 가겠죠. 그래 가는데 항상 이 시점에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들뜬 기분으로 가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다 성인입니다. 성인. 청장년층이 청장년.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청소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 명심하시고 항상 장거리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또는 뭐 친구 뭐 차를 뭐 어디 타고 가든 간에 특히 차량 탑승하고 내리고 또 뭐 이동할 때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아무 탈 없이 고향 잘 다녀오셔야 됩니다.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모처럼 고향 집에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용어로 멍 때리지 말고 부모님은 또 뭐 집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옆에서 좀 청소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지. 그저 그냥 뭐 동네 가서 또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상한 뭐 PC방이나 가가 하루 종일 앉아 놀고 이러지 말고 부디 모처럼 고향집에 가면은 뭐 다른 거는 뭐 교수님이 뭐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부모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잘 보내고 학교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늘 제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 강의를 편성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용어 하나 한마디 한마디 표현할 때도 정확하게 표준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뭐 제가 무슨 뭐 KBS, MBC 방송국의 무슨 전문가 앵커도 아니고 강의를 청취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교수님이 또 에러를 낼 수 있겠죠. 강의 그 용어 표현할 때 매끄럽지 않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널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교수님 나름대로는 최대한 뭐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가 동영상 강의를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방송국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지만은 그 아나운서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은 뭐 대본을 미리 작성해 연습을 하고 실제 방송, 생방송도 진행하고 또 녹화방송도 진행하겠지만은 그 앵커 목소리 들어보면 참 맑고 깨끗하고 그죠? 의미 전달을 잘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뭐 무슨 전문가 앵커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닙니다. 그죠? 자, 요런 걸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고 이상으로 제 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제 3주차 강의까지 잘 보내시고 학교로 복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2주차 제2장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